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네, 지난 라이시 대통령, 이란의 대통령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진짜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크다고 말하면 좀 큰 사건이 맞거든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에 대한 보복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목표 중에 하나가 하마스의 그 큰 요인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마스의 2인자가 피살됐습니다. 1인자는 아직 있는 것 같고요. 2인자가 정치국장인데 피살당했습니다. 저도 종종 소식 접하면서 하니에라는 인물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피살당했다는 소식. 오늘 그렇게 지금 저녁에 전파됐는데 제가 지금 부랴부랴 자료를 만들고 있었고요. 헤즈볼라도 고위 지휘관이 한 명 사망했습니다. 지난 영상에 보셨겠지만 골란고원에 있었던 드루즈인들 12명의 아이들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는데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거의 확인이 되고 있죠. 물론 헤즈볼라는 부인하고 있지만요. 아무튼 그 드루즈인의 12명의 아이를 공격했던 뭐 의도든 의도치 않든 간에 일단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고요. 그걸 지휘한 사람이 이번에 피살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 상황인지 어떠한 또 분석이 될 만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건 발생 장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하니에가 사망당한 곳이 테헤란입니다. 이란 테헤란인데요. 원래 하니에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가자지구지 않습니까? 하마스가 주로 그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원래 카타르에 피신하고 있다가 뭐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망 장소는 테헤란입니다. 왜 테헤란인지 여러분 뭐 지금도 아마 뉴스 틀어보시면 그 하마스의 그 중요한 정치국장 사망 소식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자, 그런데 그 사망 장소가 테헤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왜 테헤란인지에 대한 소식도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준비했고요. 자, 그리고 레바논에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골란 고원의 12명 아이 사망한 곳 두루준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랍인입니다. 아, 그 장소도 역시 이 근처 밑에 골란 고원인데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남부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고위 지도자, 고위 지휘관이죠. 네, 고위 지휘관이 사망한 곳이 베이루트인데 이렇게 두 사건이 지금 하루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거 뭔가 좀 계획적이라는 생각이 들만 하죠. 이스라엘이 뭔가 개입됐을 여지가 크다는 거. 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 피살 소식부터 알려드리겠는데요. 제가 준비한 거는 일단 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랑 BBC 뉴스 두 개만 하긴 했는데 다른 외신에도 더 이렇게 소식을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끈따끈하게 오늘 소식이니까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군이 푸아드 슈크르가 사망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소식입니다. 푸아드 슈크르가 그 고위 지휘관의 이름인데요. 뭐 가끔 다른 언론에서는 사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뭐 이스라엘 당국도 그렇고 그 일단 많은 언론에서 일단 사망 소식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확인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 이거 바뀌는 거 있으면은 다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푸아드 슈크르는 하산 나스랄라의 소속 고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즈볼라 정책을 얘기할 때 많은 그 자문을 구하고 뭐 군사적인 것도 많이 자문을 구하겠죠. 하산 나스랄라가요. 하산 나스랄라가 누굽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헤즈볼라의 1인자입니다. 수장이거든요. 지난 골란 구원 드루주인 아이가 12명 사망했던 거, 티네이저스, 그러니까 10대들이죠. 네, 사망했던 원인, 이 미사일 로켓 떨어진 건데 그거를 지시한 사람으로 알려진 겁니다. 자,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쪽 근교 지역에서 정밀 타격 받아가지고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고위 관료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의 베이루트 공습을 사전 통지했다라는 소식까지 접할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 파드 슈쿠르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하산 나스랄라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하산 나스랄라와의 관계 그리고 베이루트에서 공격받았다는 점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식인데요. 네, 바로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마스 정치국장 피살 소식인데요. 지금까지 해서 그 하마스의 많은 그 고위 관료들이, 고위 세력들이
암살당하거나 뭐 피살당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살아있던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1인자와 2인자입니다. 1인자는 야신이라는 인물이죠. 그 이제 하마스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인데 그 2인자로서 정치국장 이 인물도 되게 언급 많이 됩니다. 그렇죠? 하니에라는 사람인데 이스마일 하니에인데 카타르에도 피신을 했다가 뭐 이제 테헤란으로 갔다고 하던데요. 어떤 일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른쪽 위에 보시면 뭔가 지금 익숙한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란 국기고요. 자, 오른쪽의 인물이 누구냐면 이번에 그 라이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피살당했던 대통령 이후에 새로 선거를 해서 당선된 페제시키안 새 대통령입니다. 라이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강경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욱더 강경하게 하자. 핵합의 그런 거 하지 않고 어떻게 자국 개발하려는 그런 움직임, 뭐 그런 인물이고 지금 페제시키안 같은 경우는 서구 세력,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을 통해서 핵 합의를 좀 진행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요. 중도 성향을 좀 지니고 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 전에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 인물이랑 좀 비슷한 성향이 아닌가. 로하니 대통령도 그 핵 합의를 이끌어내고 서양과의 어떤 계속 교류를 좀 얘기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 제재 풀린 적이 있습니다. 핵 합의를 한다는 조건 하에 서양 나라들, 미국 뭐 포함해가지고 그 이란 경제 제재를 좀 푼 적이 있거든요. 네, 그게 있었는데 라이시 대통령이 돼서 그게 다시 난항으로 떨어지고 다시 제재가 강화되었고 네, 새 대통령이 되면서 다시 또 한 그 로하니 대통령 시절로 돌아가나 싶은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지금 한이해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만남인지 그냥 만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 언론에 의하면 뭐 무명의 알지 못하는 그런 소스에 의하면 카니에가 현지 시각 새벽 2시에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정밀 타격 미사일에 의해서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도 역시 정밀 타격 미사일로 사망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정밀 타격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안 가게 하려는 의도죠. 딱 필요한 그 목표만 제거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딱 중요한 목표만 달성하려는 목적이거든요. 네, 그런 거를 좀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게 바로 그 비밀의 원인이었습니다. 한이가 뜬금없이 이란에 간 게 아니고요. 저도 이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어? 이란이 뭐 일단 하마스 지원하니까 은신처로서 갈 수 있을 법하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약간 생각이 이상한 거죠. 지금은 이란 정권이 어떻게든 뭐 이런 본질적인 그런 이슬람 성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슬람 헌법 체제 이런 게 바뀐 게 아닌데 아니긴 하죠.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대통령이 중동 성향 바뀌어가지고 과연 은신처로 할 만할까? 지금 새로운 이란이 됐는데 그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팩트는 새 이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면은 바로 3일 전에 있었습니다. 28일이거든요. 그 새 대통령 승인된 게 28일입니다. 취임식과 함께. 일단 이란은 최고 지도자가 있죠. 대통령 위에 있습니다. 그 아야톨라라고 부르는 그 직책이고 거기에 현재 있는 사람은 하메네이입니다. 하메네이가 이렇게 그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승인했던 공식적으로 그게 28일입니다. 근데 그걸 축하하러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뒤에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일단 이런 이란 대통령에 대한 축하 겸 갖는 목적이 분명히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따로 이렇게 사진 찍힌 거는 30일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새로운 이란 대통령 만날 겸 뭔가 취임식 참여를 하려고 했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 헤즈볼라하고 계속 그 보복 공격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마스하고의 물론 계속 갈등은 지속되고 있지만은 가나 지구가 안정기로 가고 있다 판단해서 그런지 이때 틈타서 이란으로 그 취임식 보러 가는 게 아직은 괜찮다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건 뭐 제 생각이고요. 여기서는 적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팩트는요. 한의에 대한 설명을 계속 기사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아까 기사도 그렇고 지금 이 기사도 그렇고요. 다른 언론에서 한 거지만은 영어로 된 거를 이제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요약 번역했습니다.
하니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하마스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습니다. 영향력이 매우 큰 인물입니다. 실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세죠. 그렇죠. 거진 하마스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그야말로 리더입니다. 하마스 창립자 파운더 아흐메드 야신이에서 조수로서 도와준 사람으로서 커리어를 쌓고 있었다고 하네요. 하니에가 하루 죽기 전에 죽기 하루 전에 이슬람의 지하드 수장도 만났다고 돼 있는데요. 이슬람의 지하드가 또 누굽니까? 가자에서 그 하마스와 함께 또 영향력이 큰 어떤 저항 단체지 않습니까? 물론 그 뭡니까? 하마스랑 이슬람의 지하드도 뭔가 알력 다툼이 분명히 있긴 한데 공통점이란다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건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시기에 어떻게 더 영향력을 드러낼까, 어떻게 더 피해를 줄까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은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일단 만났다고 합니다. 이슬람의 지하드 수장. 어, 상식으로 볼 때 가자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이란에 있는 거죠. 헤즈볼라 사무차장 그래도 꽤 고위 관료 아니겠습니까? 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후티 반군 중에 또 대표 한 명이 갔고요. 뭐 후티 반군을 대표해서 누군가 한 명 갔겠죠.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또 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혁명 수비대 중에서도 뭔가 이 해외 공작을 맡고 있는 쿠드스군이지 않습니까? 그 사령관인 이스마일 카이니가 다 이 행사에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더 만났을 가능성이 높겠죠. 한이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팩트를 기사를 통해서 봤고요. 제가 좀 더 개인적인 이 정황을 봤을 때 코멘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구절절하긴 했는데 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해가 잘 되길 바랍니다. 일단 헤즈볼라 공격부터 얘기를 하자면 헤즈볼라가 계속해서 그 가자 지구가 좀 정리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지난 3, 4월 때도 그랬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마스에 대한 어떤 뭐 대대적인 작업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하지만 좀 완성도가 높아진 건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헤즈볼라로 좀 더 이 역량을 좀 집중시키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네, 지금 보니까 전면전 하겠다라고도 말을 했죠. 전면전 불사하겠다. 네, 네타냐후 총리든지 뭐 고위 그 장관이라든지 외교부라든지 이렇게 뭐 외무부라든지 말을 했는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보복 작업 성격으로만 어떻게 보면 미사일 로켓을 날리는 정도를 하고 있는데 플러스해서 그 헤즈볼라를 작전 지휘하고 있는 그런 고위 장군들 있죠. 지휘관들을 일단 척결하는 방식으로 일단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대응 방식 그 성향이 좀 보인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복 공격 지속하고 있고 핵심 요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헤즈볼라와 상대를 하고 있다. 뭔가 헤즈볼라, 그러니까 이제 레바논 남부 영토를 막 들어가서 막 땅을 차지하면서 그렇게 한다기보단 지금 안 그러고 있죠. 계속 보복성으로 계속 로켓 미사일 날리고 있고 핵심 요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더욱더 가자 지구에서의 목표 달성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였습니까? 가자 지구 내에서요. 하마스를 완전히 몰아내는 거죠. 그리고 하마스를 이끌어가는 리더를 처단하는 게 목표입니다. 하마스가 테러를 일으켰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으킨 걸로 지금 확인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테러를 일으킨 주요 요인들, 주요 원인들을 제거하는 게 목표죠. 물론 그러면서 가자 지구를 좀 통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아주 거물이 지금 피살당했습니다. 그렇죠. 한이의 2인자지 않습니까? 거의 정치국장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좀 더 이스라엘은 소기의 목적이 좀 더 달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더욱더 헤즈볼라 충돌, 헤즈볼라에 대한 대응에 좀 더 집중할 여지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기준으로 뭐 많은 뭐 척결 타사이겠지만 이제 거의 몇 명 안 남았죠. 1인자 사실상 1인자만 남은 건데 그게 야신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새 이란 대통령과 취임식 행사에서는 딱히 이스라엘이 건드린 바가 뉴스로 잘 안 나오고 있고 없는 것 같습니다. 하마스 정치국장만 사살했다는 소식 전해주고 있죠. 아무래도 이란 대통령의 행보는 계속 살펴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스라엘도 같은 경우도 이미 한이해의 그런 동선, 뭐 예상되는 움직임들을 예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 타격할 수 있죠. 이스라엘이 한 걸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일단 그렇게 좀 정황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 뭔가 다른 요인도 좀 피해를 줄 수 있을 법도 한데 한이에만 처리했지 않습니까?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정밀하게 한 거니까요. 그 요인 말고는 다른 뭐 다른 시민이라든지 다른 뭐 주요 세력들한테는 그 최대한 안 건드리는 방식으로 현재 가는 게 아닌가. 아니면 그런 세력들한테도 뭔가 위협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사실은 뭐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레바논이랑 이란 방공 체계가 생각보다 촘촘하지가 않다. 물론 절대적인 수가 많기는 많을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항상 위협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공 체계가 엄청나게 많이 돼 있을 거긴 한데 이스라엘의 어떤 정밀 타격을 막을 정도의 촘촘함인지는 좀 두고 볼 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크라이나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죠. 그쪽으로 해서 러시아 이쪽으로 많이 또 군대가 와 있으니까요. 레바논 이란 쪽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전력을 조금 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하는데 또 코멘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코멘트할 게 꽤 있습니다.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한이해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쵸? 이란에서 사망했는데 이 위치도 참 중요합니다. 이란에서 사망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시점이 언제냐면 새 이란 대통령 아까 노선 말씀드렸죠. 중도 상향이고 서양 세력과의 그 핵합의를 좀 뭔가 하려는 노선 이렇게 된 대통령인데 물론 본인은 겉으로는 강경파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움직임들을 보면 그런 노선이거든요. 네, 그런 막 취임한 시점에서 사망했다는 게 좀 이란 대통령이 봤을 때도 조금 매우 당황스러울 것이고 뭐 다른 중동 세력에게도 매우 지금 이목이 집중될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지난 4월에 되게 이란이 이스라엘 거의 뭐 중부, 북부 완전 많은 부분에서 남부도 일 많이 갔죠. 좀 과장해서 전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로 미사일과 로켓 드론을 엄청나게 날렸죠. 이 세 개의 개체수를 합치면 300개가 넘어갑니다. 물론 거의 다 막아냈죠. 사실상 막아냈다 봐야죠. 네, 그랬을 때와 그때의 대통령은 라이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이거든요. 그 라이시 대통령은 강경 성향입니다. 그때 이란이 딱 뭐 3개월쯤만 하더라도요. 정권이 달랐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란은 라이시 대통령이 주관한 이란은 좀 아니다. 물론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란도 계속 이제 이스라엘에 대항하고 뭔가 이란의 어떤 체계 이런 것들이 다 유지가 되고 있겠죠. 정권이. 하지만 일단 대통령 성향이 좀 바뀌긴 했어가지고 좀 더 이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 대응 속도라든지 강경 대응 방향 이런 거는 조금 변할 수는 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 자국 영토에 미사일이 날라온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마스만 딱 정확하게 처리가 되었죠. 이란의 어떤 세력을 노린 건 아닌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새 대통령이 어, 만약에 보수 성향이었거나 라이시 대통령 같은 인물이었으면 더 세게 말을 해서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거긴 한데 그것도 아닐 뿐더러 플러스에서 그 이란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일단 만약에 10을 보복할 그런 보복할 그런 계산이 떨어진다면은 그보다 작은 숫자와 강도로 보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요. 그래서 대통령 성향도 일단 좀 완전 강경 성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처리가 된 것도 하마스가 처리한 거기 때문에 예상하기로는 뭔가 생각보다는 강경 대응에 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강도와 시기가 좀 시기라기보다는 강도와 어떤 규모가 좀 적지 않을까 하더라도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 좀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자국 용도를 침범한 거기 때문에 미사일이 그래도 뭔가 성명을 내놓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지금 만약 라이시 대통령이 집권했다면은 완전 난리 났겠죠. 네, 좀
대통령 성향이 달라가지고 좀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제가 또 들은 소식인데요.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한 지구 전역에 총파업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명 이 헤즈볼라, 하마스, 물론 같은 이슬람으로서 같은 아랍인으로서의 동질감 때문에 총파업에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인만으로 보기에는 이미 들려오는 정보랑 서한지구에 있는 어떤 성분들을 봤을 때 물론 서한지구는 파타라는 정당이 일단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분명히 이스라엘 반대하는 목적에서 하마스 헤즈볼라도 동조한 사람이 되게 많다는 사실, 많을 거란 사실이 이런 걸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는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 정말 큰 사건입니다. 큰 사건이 한 개가 아니라 동시에 두 개가 발생했고요. 한날에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헤즈볼라와 이 하마스에 대한 이 대응을 할 것인가? 협상 테이블에 얼마나 또 그 우위에 서게 될지 또 어떤 입장으로 될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계속 말이 좀 길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도 생각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미스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의미한 소식 있으면 계속 전달하겠습니다. 아디오스.